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연계 최종 점검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험 생활이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너무 이제 수험 생활에 지쳐서 와, 이 끝도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고, 또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나의 등급을 보면서 나의 이 추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추운 겨울 다 지내고 여러분 앞에 꽃필 차례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긍정의 믿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오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좋은 지문들을 고르고 또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제대로 한번 막판 스퍼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수특이랑 영독에 대한 서머리 강좌가 있었죠. 근데 그 강좌에서 정말 많은 지문이, 그리고 빈칸의 위치나 선지 구성까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면서 저도 막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와, 이러다가 수능은 내가 다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 강의의 본질은 그렇게 100% 적중을 하겠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렵고 다시 봐야 되는 좋은 지문들을 말 그대로 최종 점검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니까 지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료실에 있는 모의고사 자료를 열어보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공유해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문제도 미리 풀어보시고, 자,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저랑 같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왔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모의고사의 구성을 보면 수능 완성, 영독, 수특 이렇게 다 섞여 있고요. 초반에는 조금 수능 완성의 비중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영독이랑 수특의 비중이 많아져서 결국은 다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게 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능 완성에 있던 문제를 제가 어휘 문제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People regularly do a kind of backwards thinking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뭐를 하냐 하면 일종의 backward thinking이니까 역사고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역사고를 한 다음에 really believe it, 정말로 그것을 믿게 된대요. 자, 실전에서 이렇게 읽고 나서는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옆에 쓰던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정리하던지 간에 소재는 꼭 가지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아, 역사고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자, 근데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In psychological research. 이 심리 연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cognitive dissonance. 이 dissonance란 단어는 하단에 부조화라고 나와 있죠.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것도 역사고의 하나의 유명한 사례로 든 거니까 지금 어쨌든 역사고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This is the idea. 자,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 어떤 생각인가 동격절로 풀어놨어요. People don't like to hold. 사람들이 뭐 hold 이렇게 붙잡고 있다란 뜻도 되고 뭐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두 가지의 A한 생각이 to be true at the same time. 동시에 사실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걸까? 이제 뒤를 봐야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겠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봤더니 studies, 연구들하고 그 뒤에 PP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Conducted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실전에서는 이런 거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반세기 전에 시행이 된 연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대절 이하가 중요한 거고요.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When people are induced. 자, 사람들이 be induced니까 이제 유도가 되는 거예요. 뭘 하게끔 유도가 되냐면 into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도가 되는데 이게 재밌어요. 어떤 행동이냐면요.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ir beliefs. 자기 어떤 믿음과 일관되지 않은, 즉 믿음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일단 A에 대한 답은 나왔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행동이랑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랑요, 이게 지금 일관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일관되지 않는 두 가지의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얘기네요. ambiguous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거고, inconsistent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 우린 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까? A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일관되지 않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they simply change their beliefs 아니면 behaviors. 사람들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to match, 뭐 하기 위해서. 이제 match가 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두 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바꾼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사람들이 자기 행동이랑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일치하지 않을 때 뭘 바꿀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저는 제목이 아까 소재가 역사고였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바꾼다 이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이제 뒤에 근거가 좀 나와 있겠죠. It's like, 자, 이것은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when someone ends up spending too much on a new car 그랬습니다. end up ing니까 결국 뭐뭐하다 이거죠. 누군가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새 차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행동이죠. 아, 비싼 차를 샀다. 이거는 이 사람의 행동이고,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차는 제가 차가 없어서 차 가격도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면 되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훨씬 더 비싼 차를 샀다고요. Instead of feeling bad.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치되지 않을 경우 뭘 하나 바꿔서 일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분 나빠하는 대신에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clash. 그 충돌에 대해서. 충돌을 앞에 말로 바꾸면 뭡니까? 그쵸, 이게 inconsistency, 일관되지 않은 거잖아요. 뭐와 뭐가 일관되지 않았죠? Between their original plan, 원래의 계획과 and what they've actually done, 실제로 한 거. 실제로 한 거니까 행동이고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이니까 이게 생각이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동과 계획이 이렇게 서로 충돌될 때 그냥 간단하게 기분 나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they prefer to convince themselves.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convince, 설득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를 뭐라고 설득해요? The car is worth the extra money. 아, 그 차 있잖아. 그 차는 추가로 그렇게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 라고 나 자신을 설득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행동을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차를 갖다 환불해 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비슷한 가격에 뭐 다시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내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아니야, 차는 사람의 생명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좋은 거 타야 돼. 비싼 게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면 B에 대한 대답도 나왔네요.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둘 중에서 뭐를 바꿉니까? 나의 믿음을 바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This is a result. 자, 이것이 바로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냐면 of our natural desi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욕구, 이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일관성이란 걸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 유지시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break, 깨버리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maintain이라는 단어가 오는 겁니다. 특히 뭐와 뭐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까? between our thoughts and actions.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 뭐 앞에 또 나온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beliefs, behaviors. 요 두 개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요. We all want to be right. 우리 다 옳고 싶잖아요. 세상에 틀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one thing,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꾸며주죠. We should all be able to be right about. 우리가 모두 옳아야만 하는 그런 한 가지가 is ourselves.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옳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처럼 그냥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backwards thinking. 그래서 이런 역사고라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옳을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니까 그 이야기였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소재가 아주 좋아서 골라봤고 여러분 생활이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자면 그런 거죠 뭐. 아, 나 오늘 12시간 공부해야지?
근데 막상 가가지고 독서실에서 잠만 자고 3시간밖에 공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아우 이럴 때 무리해서 하면 괜히 병나. 더 힘들어. 아유 잠을 좀 적당히 자는 게 좋아. 이렇게 역사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완성에 있던 지문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빈칸 문제로 바꿔봤거든요. 얘도 일단은 이 빈칸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found that 이거 앞에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대절 이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빈칸. 근데 이제 빈칸 자리에 선택지를 쭉 보시면 다 명사로 되어 있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A mother rat gives. 어미 쥐가 주는 빈칸이에요. 누구한테? To her offspring. 자기의 그 자식, 자기의 새끼에게 주는 빈칸이 literally, 말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alters the way, 방식을 바꿔버린대요. 무슨 방식인데요? The DNA in the offspring genes is expressed. 그 새끼의 유전자에 있는 DNA 있잖아요. 그 DNA가 발현되는, 그 DNA가 표현되는 그 방식을 갖다가 바꿔버린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어미쥐가 자기의 새끼 쥐에게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구나. 그리고 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뭐까지 바꿔놓는구나? DNA가 표출되는 방식까지 바꿔 놓는구나. 한마디로 빈칸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The need to feel cared. 자, 이제 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자, 우리가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또 secure, 안전하게 느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이 욕구는 has its origins.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at the early stages of our development. 우리의 발달의 초기 단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일단은 소재 정리는 첫 문장에서 꼭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재가 뭐예요? 아, 보살핌 받고자 하는 욕구. 안전하고자 이렇게 느끼기를 원하는 욕구. 그럼 아, 쌤 한마디로 이 글은요. 보살핌에 대한 욕구, 거기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 그게 발달 초기 단계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욕구가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which, 이것이 이렇게 보살핌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요. makes biological sense. make sense가 원래 말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된대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치에 닿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Without being cared for. being cared니까 수동이죠.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we wouldn't survive.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죠. In a fascinating series of studies. 실전에서 이런 거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뭐 일련의 흥미로운 연구고 뭐 이 전문가가 뭘 알아냈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내용입니다. 어미쥐가 새끼쥐에게 제공하는 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의 표출 방식까지 바꿔놓는다. DNA의 표출 방식까지 바꿔놓는다 그랬는데 이미 첫 문장에서 핵심이 나왔잖아요. 보살핌에 대한 욕구에 대한 글이다. 그러면 어미쥐가 새끼쥐에게 제공하는 무엇일까요? 보살핌 뭐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측을 하고 보시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이제 뒤에 내용을 볼게요. exposed to stress. 자, 이렇게 맨 앞에 PP로 시작하면요. 일단 뭐뭐 되었을 때라고 해석해 보세요.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baby rats. 자, 이 아기 쥐인데 어떤 쥐냐면요. who've received a lot of licking and grooming. licking이니까 막 이렇게 핥아주고 grooming이니까 막 털 손질해주고 이런 거를 어미로부터 많이 받은 그런 새끼쥐는요. later produce fewer stress hormones. 더 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얘가 만들어내더래요. 자, 근데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rats who receive less care. 더 보살핌을 적게 받은 쥐랑 비교했을 때.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 이야기한 뭐 핥아주고 털 손질해주고 이게 케어잖아요. 케어. 보살핌을 갖다가 많이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를 적게 만들어낸대요. 아, 쌤, 보살핌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게 결국은 이 스트레스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보살핌이라는 거 맞는 것 같죠? 좀만 더 읽어볼까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니까 어디 있죠? 그렇죠. The more nurtured rats. 더 플러스 비교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구예요. 그죠? 보다 더 보살핌을 많이 받은 그런 쥐, 보다 더 양육을 많이 받은 그러한 쥐는요, also grow up. 또 자라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to be more alert. alert는 이렇게 딱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릿빠릿하고 좀 기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민하고 자신감 있고 대범하고 하다고요.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behaviors. 그리고 more likely to nurture their own offspring. 이 mo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니까 자기 새끼를 보살필 가능성도 더 높대요.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새끼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있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이 좋은 쥐는 뭘 받은 쥐예요? 그치? more nurtured. 더 보살핌을 많이 받은 쥐이잖아요. 와, 보살핌을 잘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기타 등등 여기에까지 다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쥐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the same pattern is true. 그 똑같은 패턴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컴마 요거 지우고 밖을 봅시다. Of all species. 모든 종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쥐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특히 이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겠죠. More than any species. 그 어떤 종들보다도 더 human beings, 인간은요. carry this need for nurturing. 이 어떤 보살핌, 양육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carry forward, 끝까지 지니고 가는 거예요. 뭐 내내? throughout their lives. 자기의 일생 내내. 그러면 특히 이 보살핌의 욕구에 민감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자, 근데 at home and at work 이것도 컴마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빼고 밖을 한번 보자고요. 이미 주어 동사 다 나왔으니까 여긴 보나마나 뭐가 있어요? 분사 구문이에요. 지금 이제 막 문법 이렇게 하고 할 시기는 지났어요. 그죠? 의미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의 PP니까 그냥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The intensity of the need. 그럼 이 보살핌의 욕구에 대한 그 intensity, 강렬함. 얼마나 이 보살핌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렬하냐? 이것은 influence,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By the degree to which it was met early in their lives. 뭐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나 말거나 어쨌든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 보살핌의 욕구가 그들의 생애 초기에 잘 be met, 충족이 되었느냐 그 정도에 의해서 이 보살핌의 욕구에 대한 강렬함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어렸을 때 보살핌의 욕구가 잘 충족됐어요? 그러면 컸을 때 어때요? 나 좀 보살펴줘 이런 욕구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뭐 어렸을 때 그걸 잘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내 어때요? 일생을 두고 나 좀 봐줘, 나 좀 보살펴줘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살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보살핌, 케어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nurturing이란 말이 들어간 선택지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양육의 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막 이렇게 아기가 어렸을 때에는 뭐 휴직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아기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자기의 보살핌의 욕구가 잘 충족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생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갑시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엄청 빠르죠? 어쩔 수 없어. 우리 진짜 시간이 지금 엄청 없어요. 그죠? 자, 지금 수능 완성에 나와 있던 문제를 제가 빈칸 문제로 바꿨고요. 빈칸 일단 나오는 부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Daily sharing of emotions. 자, 날마다 감정을 서로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이 apparently leads. 우리 lead A 투부정사 하면 A가 투부정사게끔 이끌다 이겁니다. 이게 분명히 one partner, 한 명의 배우자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냐면 to internalize the other.
상대방을 갖다가 internalize, 내면화하게 만든대요. 근데 뭐 상대방을 내면화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이 과정은 vice versa, 거꾸로도 일어난답니다. 그럼 부인이 남편을 내면화하고 남편이 부인을 내면화하고 이러는데 그 내면화가 to the point that, 이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치? that 할 정도로, 대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면화의 정도가 빈칸할 정도랍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가보자고요. mood transfer. 자, mood transfer니까 기분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 기분의 전이, 감정의 전이 이거예요. 자, 근데 뭐를 통한 감정의 전입니까? via facial expressions and body language. 내 얼굴 표정이랑 내 몸짓이랑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분이 전이 되는 것. 이것이 so powerful.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that. so랑 짝을 이루는 that은 그래서로 해석을 했죠. 이 기분의 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어서 그래서 뒤에 ing 현재 분사구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people doing it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가 매일매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분을 서로 전이시키는, 내 기분을 너한테 전달하고 네 기분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literally 말 그대로 start to look alike. 어떻게 되기 시작한대요? 닮기 시작한대요. 자, 첫 문장은 엄청 중요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감정의 전이, 뭐 기분의 전이. 근데 이게 엄청 강력한 거여서 서로 매일 이렇게 기분을 주고받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더라? 서로 닮아가더라. 뭐지? 벌써 다 나온 것 같은데 나와야 할 이야기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빈칸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봅시다. This has been tested. 자, 이게 이제 실제로도 시험이 되었습니다. 뭘로? With portraits of long-time couples. 그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의, 여기서 portrait이니까 그 인물 사진이죠. 이 사진을 갖고 이제 이거를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One set of pictures. 자, 이제 한 세트의 그 사진들은요. was taken. 언제 찍힌 거예요? 결혼식 날. 그리고 another set. 또 다른 세트의 사진은 지금 뭐 이렇게 쑥 빠져 있는 거는 이만큼 지금 반복된 말이 빠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또 다른 세트의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25 years later. 25년 있다가 찍은 겁니다. 그러면 사진은 사진인데 결혼식 날 찍은 사진과 25년 있다가 찍은 사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PP 과거분사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뭐뭐 되었을 때, 그죠? Presented with separate portraits. 자, 이제 각각의 사진을 갖다가 제시받았을 적에. 근데 이게 누구 사진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진을 각각 이렇게 받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 이렇게 사진이 있고 남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human subject, subject가 이 실험에 참가하는 피험자를 얘기하죠. 이 피험자는 were asked, 이제 요청을 받은 겁니다. 뭐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받았냐면 to match them on similarity, 이 유사성에 근거해서, 즉 누구랑 얼굴이 닮았나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 사진들을 갖다가 서로 연결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닮았는데요, 커플. 이 사람이랑 닮았는데요, 커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for the set. 자, 이제 그 사진의 세트인데 아이고 뒤에 PP니까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겠네요. Taken at an older age. 더 나이가 들어서 찍은 그 사진의 경우에는요. They had no trouble.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Deciding who was married to whom. 누가 누구랑 결혼했냐. 뭐 이거 알아내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for the pictures taken at a younger age. 더 젊은 나이에 찍힌 그런 사진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에 대해서는 subject flunked the task. 실패하다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그 과제에 실패했대요. 과제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처음 결혼했을 때에는 부부가 닮았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진을 보여줬을 땐 성공했다는 얘기는 살면서 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married couples, 결국은 이 결혼한 부부가 resemble each other, 서로 닮더라는 거예요. Not because A, but because B. 원인이 A가 아니라 B더라는 겁니다. They pick partners who look like them. 자기랑 look like, 비슷하게 생긴 파트너를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닮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은 하나도 안 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고른 게 아니고요. Their features converge over the years. 이 feature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목구비, 생김새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생김새가 점점 비슷해졌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얼굴이 비슷해졌을까요? 그치, 날마다 서로 이 감정의 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비슷해진 거예요. The similarity, 이러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strongest, 제일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구한테서 제일 강하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For couples who reported. 자, 이렇게 얘기한 커플에게 있어서 제일 얼굴이 비슷하더래요. 어떤? The greatest happiness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 가장 큰 행복을 보고한, 즉, 우리 너무 사랑해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그런 부부들은 굉장히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이 문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날마다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배우자를 내면화하게 해서, 이제 내면화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to the point,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얼굴이 진짜로 닮아버리는 지경. 그래서 우리 빈칸에는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 가봅시다. 닮았다 찾으세요. 1번, they can say a lot without saying anything. 제가 이거 선지 만들고도 스스로 나 대단해 막 이랬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막 노부부들 보면 서로 이야기 안 하고도 뭐 원하는지 알죠.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얼굴이 닮았다. 이게 지금 중심이니까 이거 상관없죠. 2번, they can develop more secure relationships. 보다 더 안정적인 관계. 지금 닮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3번,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s physical changes. 신체적인 변화를, 서로의 신체적 변화를 이해한다.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닮아야 된다니까요. 4번이요. anyone can see.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볼 수 있대요. 뭐를? How much? 얼마나 they belong together. 그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는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라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았으니까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잘못됐던 거죠. 어르신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유, 닮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잘 산대. 이런데 닮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살다 보니까 닮아진 거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갑시다. 4번이요. 자, 여기까지만 수능 완성해서 나온 지문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볼게요. 얘도 박스형 어휘 문제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When individuals have had only limited or no contact.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개인들이요. only limited, 그냥 딱 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no contact at all, 아무런 접촉도 없는 거예요. 누구랑? With a particular culture, 어떤 특정한 문화랑. 자, 이러한 경우에 they commonly hold stereotypical. 자, 이 사람들은 보통 뭐를 갖게 되냐면요. stereotypical이란 단어는 알고 있죠. 이게 이제 고정관념의란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는 단어인데 근데 필자가 혹시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or 하고 풀어놨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broad, 아주 폭넓게, 그리고 usually distorted, 보통은 왜곡되어 있는 behavioral generalizations, 행동에 대한 일반화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문화와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래, 영국 사람들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과도하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그 견해가 딱 올바른 견해입니까? 정확한 견해예요? 아니죠. 이제 왜곡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문장은 그냥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정리하고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왜곡된 견해를 갖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수능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뒤에 해결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던데 일단 그 가능성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은 원인이 아예 나와 있네.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죠? 다른 문화와 접촉을 안 한 거예요. 다른 문화와 접촉을 안 해가지고 얘가 뭐가 생겨버렸어요?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문화랑 접촉하면 고정관념은 깨지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뒤를 봅시다. In the absence of direct experience. 직접적 경험이 absence, 없는 상태에서 앞에 말로 바꾸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직접 그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stereotypes,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a set of guidelines, 어떤 일련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provide, 제공해 줄까요? 없애 줄까요? 쌤, 이 문장 완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특별히 역접의 연결사가 없는 이상 앞뒤에 와 있는 문장은 그냥 거의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쌤, 지금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즉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작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고정관념이 지침을 제공한다. 그게 고정관념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A 자리에는 이제 provide라는 말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좀 부연 설명한 거 읽어볼게요. 어떤 지침이냐면 이게 are used, 사용이 되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indicate,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쓰여요. 뭘 나타내 주냐면요. what can be expected, 무엇이 기대될 수 있는가, 이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뭐 했을 적에요? when 뒤에 ing 나오면 그냥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hen encountering members of that culture, 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났을 적에 무엇이 기대되는가.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까불 거야.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예의 바를 거야. 무엇이 기대되는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지침. 이게 바로 이제 고정관념이 제시해 주는 것이란 얘기예요. 뭐 어쨌든 앞뒤에 같은 얘기였다고요. 자, 그리고 B로 가보세요. It can be argued that. 자, 다음과 같이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요. 직접 접촉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요? Between tourists and residents. 이 관광객과 주민이 이렇게 직접 딱 접촉을 했을 적에 이것이 such stereotypes,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다가 perpetuate이란 단어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해서 요즘은 단어가 좀 쉬워지는 추세니까 이 정도는 각주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단 외워둬요. 영속화시키다, 영구화시키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딱 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정관념이 영구화될까요? 아니면 dispel, 고정관념을 이렇게 쫓아버리고 고정관념을 없애게 될까요? 아까 직접 안 만나서 고정관념이 생겼다면서요. 그럼 직접 만났으면 이제 고정관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돼요? dispel 이렇게 고르시고 진짜 그런지 이제 뒤에 설명이 마저 나와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을 이렇게 쫓아버리고 없애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allow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해줘요. 누가? The members of each group. 그 각 집단의 사람들이 to perceive one another. 서로를 이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서로를 뭘로 바라봅니까? As individuals and potentially friends. 개인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친구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일 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저 나라 사람들은 저래 이랬는데 이제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 나라 사람도 사람 나름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Tourism is thus. 그러므로 우리 이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여겨질 수 있냐면 as a potent,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potent force for cross-cultural understanding. 이 문화 간 교류, 문화 간 이해에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대요. 왜 갑자기 관광산업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입니까? 왜냐하면 huge numbers of people, 진짜 많은 수의 사람들이 come into contact with,
누구누구랑 접촉하게 되다 이거잖아요. 누구랑 접촉을 해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잖아요. 갑자기 우리 집에 왔나? 이러지 마시고 abroad가 해외란 뜻이니까 얘는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 우리나라의 자국에서 이거죠. 자국에서건 해외에서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화 간의 이해가 증진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C를 보면 되는데 C는 봤더니 뭐지? 갑자기 나라 이름이 등장했어요. 구체적인 지명, 시간 이런 거 등장하면 막 촌스럽게 예를 들어 이런 말 써주지 않아도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예는 읽지 않아도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관광업을 통해서 문화 간의 이해가 증진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호주 사람들이 관광업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깨지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그 얘기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그죠? 자, 뒤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직접 접촉을 한 거예요. 누구랑? With Japanese and other Asian tourists. 뭐 일본인들 그리고 다른 동양의 관광객들과 직접 접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have undoubtedly contributed to. 자,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어디에 기여를 했겠어요? 고정관념이 깨지는 데 기여를 했겠죠. 깨지다라는 말은 없는데 erosion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침식이란 뜻입니다. 침식은 이렇게 깎여져 나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고정관념이 없어졌으니까 요거군요. 그렇지.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형성이니까 이건 뭐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어떤 고정관념이었습니까? PP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일부 호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While 한편 the same effect has also occurred. 자, 똑같은 효과가 또 이제 일어났어요. In reverse, 거꾸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진짜 읽을 필요 없죠. 거꾸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지금 앞에서는 호주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고정관념이 깨진 건데 반대니까 호주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얘기가 나왔겠죠 뭐. Through the exposure of outbound Australians.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호주인들의 그 노출을 통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노출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 해외로 나가는 호주인들이 뭐를 접하게 돼요? 아시아랑 다른 해외의 destinations, 목적지, 다른 해외의 나라들 이런 것들과 접하게 되면서 거꾸로도 역시 이런 문화 간의 이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ABC 답은 다 찾았고요. 역시 모르니까 고정관념이 생기고 안 만나봤으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만나는 것, 특히 이제 관광산업을 통해서 만나면서 문화 간의 어떤 이해가 높아지더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어 독해 연습 교재에 있는 지문을 같이 한번 볼 건데 한 가지만 잔소리하자면 수능 특강은 일단 첫 번째 교재라서 그리고 뭐 특히 재학생들은 내신에 많이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하고요. 수능 완성은 이제 왠지 마지막 교재라서 열심히 하는데 영어 독해 연습은 그냥 혼자 빨리 한번 풀어보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많은데 사실 지문의 난이도로 치자면 영어 독해 연습이 제일 어렵거든요. 특히 이 교재 초반 한 3분의 1까지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저랑은 영독에 나온 지문을 가지고 문장 삽입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Yet, 하지만 as powerful as social expressions are 이랬네. 이건 뭐 많이 봐서 이제 알죠. 형용사 뒤에 as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주어가 비록 뭐뭐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powerful, 비록 강력하기는 하지만 근데 어디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강력해요? In conveying danger, 위험을 갖다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물론 표정도 강력하지만 a person's uptight posture, 이 posture가 자세고 uptight이 이렇게 딱 긴장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의 이렇게 딱 긴장한 그런 자세와 furtive란 단어는 수상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어하게 만들어요. 뭐 하게 만들어요? Even more uncomfortable.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뭐 표현을 불편하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자세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그치? 위험하구나라는 걸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박스 문장에 따르면 뭐가 훨씬 셉니까? 표정이 세요? 아니면 자세가 세요? 위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훨씬 더 세다는 얘기예요. 아, 표정보다 자세가 훨씬 더 세다. 그 얘기가 들어가겠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면서 글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줄부터 가볼게요. The ability. 자,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detect danger.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죠. In the posture of others. 다른 사람의 자세를 보고 위험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 has been studied. 사실은 이제 연구가 되어 왔어요. 사람 이름 나오면 읽지 말라 그랬죠. 이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첫 문장에 소재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글은 아니나 다를까 뭐에 대한 글입니까? 아, 다른 사람의 자세를 보고 위험하군 이라고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글이에요. Her research. 자, 그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거 해석하지 말고 그냥 대절 이하 바로 보라 그랬죠. The brain of an observer. 아, 재밌어요. 관찰하는 사람의 뇌가 reacts more powerfully.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강력하게 반응을 해요? To the body language of a person. 그 어떤 사람의 body language. 이게 자세도 body language에 속하는 거죠. body language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하더래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아직 수식 안 끝났어요. In a posture. 이 사람이 이제 자세로 서 있는데요. 어떤 자세냐? 아이고, 현재 분사구가 또 꾸며줍니다. Indicating fear.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두려움을 나타내는 자세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바디 랭귀지에 뇌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비교 대상이 나와 있죠. 무엇보다 더 강력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까? It does. 그것이 그러한 것보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요? 그치? 관찰자의 뇌가 그러하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react, 반응한다 이거겠죠. 관찰자의 뇌가 even to a fearful facial expression, 막 두려움에 가득 찬 이 표정에 반응하는 것보다 body language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더래요. 뭘 길게 써놨지만 앞에서 우리가 적어놓은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달라진 거 없어요. 자, 2번 보세요. Looks of fear can paralyze or at least evoke our own potent feeling-based reaction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looks니까 표정이죠. 자, 표정인데 이 두려움에 찬 표정이 can paralyze.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마비시키거나 또 evoke, 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강력한 두려움에 기반을 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2번 문장은 뭐 또 두려움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표정도 두려움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3번 문장을 한번 보세요. Wouldn't you to be startled?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뭐에 의해서? By the sudden recoiling. recoil이 이렇게 움찔하는 거거든요. Of the hiker in front of you. 여러분 앞에 있는 등산객이 갑자기 움찔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움찔하는 거는 뭐예요? 더군다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얼굴을 볼 리는 없고 그 사람의 body language, 그 사람의 자세죠. 지금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쌤, 그러면 2번은 표정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고요. 3번은 자세를 보고 놀랐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박스 안에 들어갔던 문장이 3번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은가 한번 넣어볼까요? 표정도 두려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Yet, 하지만 비록 표정이 이렇게 강력하게 위험을 전달해 주기는 하지만 사람의 어떤 그 자세 같은 것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앞사람이 움찔하면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문장이 앞뒤의 내용을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움찔했나 그냥 뒤에 사족이긴 하지만 읽어볼게요. A split second before니까 정말 직전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직전에요. You heard the hissing of a coiled snake. 코일이 이렇게 막 따리를 틀고 있는 거거든요. 따리를 튼 뱀이 이거 씩씩 소리를 내는 걸 듣기 직전에 앞사람이 움찔하면 나도 이렇게 놀라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is type of imitative behavior. 자, 이러한 류의 어떤 그 모방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occurs, 일어나는데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Throughout the animal world. 이 동물의 세계 전체에서도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If,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랬으니까 그럼 이때 얘는 읽으나 마나 무슨 얘기겠어요? 아, 동물들도 다른 동물의 어떤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모방 행동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깜짝 같이 놀라는 행동을 하더라. 뭐 그 얘기겠죠. 진짜 그런가 봤더니 One bird in a flock on the ground. 땅에 이렇게 무리지어 있던 새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takes off,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all the other birds,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새들이 will follow immediately after. 즉각적으로 걔를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위험을 동작에서 감지하고 모방하는 행동을 한 거죠. They do not need to know why. 왜 그런지 이유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왜 수학여행 가거나 아니면 버스에서도 그럴 때 있어요. 옆자리 사람이 곤히 자고 있는데 움찔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같이 이렇게 놀라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움찔하거나 놀라거나 하는 류의 바디 랭귀지가 굉장히 우리 뇌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어지는 6번 문항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또 우리 초반에는 제가 아주 막 빨리 나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초반에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그 대신 한 가지 선물을 드리려고요. 진짜 제가 문제를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막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 끝까지 완강하고 그리고 인증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비밀리에 따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왕이면 중요 지문들은 저랑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변형 문제들은 제가 또 보내드린 자료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숙제 요령은 알고 계시죠? 빈칸에 공통되게 들어갈 단어를 해당 지문에서 찾아서 써주시는 겁니다. 게시판 통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지문 공부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